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휴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방송에서까지 이제 제가 그 지식으로 가르치는 교수법 또는 이제 공부 방법 이거는 말 그대로 두뇌가 원숭이 수준에 머물도록 강요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 방법에 또 하나 이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얼마 전에 그 집사부일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저희 녹화는 떠났어요. 예, 녹화는 떠났는데 그 부분만 일부를 녹화를 떠났는데 그게 누구였냐면은 정재승 박사가 나와서 박사는 뭐 또 직업이니까 님자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만 쓸 때 정재승님 뭐 이렇게 쓰면은 뭐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정재승 박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정재승 박사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박사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받은 거잖아요. 저도 박사 학위가 있지만 이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그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제가 박사라고 하는 것을 쓸 때 그 타이틀을 쓸 때는 이제 그 학교에서 그 공부라든가 공부가 아니고 이 공식적인 그런 어떤 그 타이틀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이제 주로 쓰고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갈 때는 민동필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때는 민동필입니다라고까지만 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민동필 박사님 이게 아니고 민동필님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라고 학생들한테는 아예 그 영어로 쓰니까 뭐 제가 줄여서 통이라고 하거든요. 통이라고 불러라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해요. 그 닥터 뭐 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프로페서 이것도 뭐 저는 쓰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학생들은 뭐 이 그거를 안 쓰는 게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냅두고 있는데 어쨌든 박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내가 홀로 섰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이 타이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박사라고 하는 타이틀 자체가 너는 학교에서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학교에 얽매여 있는 그 박사를 준 사람에게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사라는 이 타이틀도 별로 잘 이제 쓰려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정재승 박사라고 이제 해가지고 썼으니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이 한 교육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찾아놓은 것이 사람들의 두뇌 활동을, 물론 그 사람은 두뇌 활동을 찾아놨죠. 그래가지고 사랑을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두뇌 활동이 활발한데 오히려 그 연예인을 만났을 때 두뇌가 더 활발하더라.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어떤 고민거리나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뇌 활동이 더 활발하더라. 뭐 이런 거를 찾아놓고 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TV에 나와서 내가 이런 거를 찾아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저거를 꼭 저렇게 증명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인가? 왜? 연예인들 와가지고 연예인들 눈앞에 보고 내가 좋아하면 내 머릿속에서 이미 저 사람 너무 좋다 막 이런 게 뻔히 나오고 그리고 또 이 결혼해서 아니면 또 연인이 돼서 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무뎌지고 이거는 이제 무뎌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행복감? 예, 이거는 사실상 기억에 오래 남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건 진화의 과정에서 행복함을 오래 느끼고 그 속에 빠져 있으면은,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발전을 더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서 행복감은 빨리 사라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방 무뎌져요. 예, 결혼을 해가지고 한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실제로 이 처음에 좋았던 그런 감정들은 그냥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싫었던 감정, 싫은 감정, 또는 내가 고생한 감정, 고생했을 때, 고생했던 그런 것들, 기억들, 이건 오래 남아요. 왜냐? 진화의 과정에서 싫은 것, 고생했었던 건 내가 먹었는데, 이런 거는 맛이 없었어. 이런 것들을 기억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내가 그거를 피해 가서 생존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생을 저희 많이 저희 뭐죠? 그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그 저희 그 뭐죠? 여행 다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가 가지고 길을 잃거나 그랬을 때 내가 고생했던 생고생했던 그런 기억들은 오래 남는데, 즐거웠고 재밌었던 거는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보질 않으면은 기억이 잘 안 떠오를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게 두뇌의 저거 그 하나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뭐 제 fMRI인 거예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러한 걸로 이 두뇌를 이미징을 해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활성화됐다라고 하면서 증거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 제 이런 뭐 먹었을 때 맛있는 것 뭐 이런 거를 찾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거를 그 이미징을 해야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분법적 그런 어떤 접근법은 그 사람 성향만 판단하면 금방 돼요. 그러니까 그 뭐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그 제 내가 자주 본 것들은 이 제가 알기로는 AI를 써가지고 계속 모아서 그것들이 계속 뜨게끔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더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게 AI가 판단을 그렇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이미징이 없어도 판단은 그렇게 하면 쉽게 내려지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판단하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저희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그 이 뭐 정확하게 어떤 데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뭐라면 후회를 즐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를 저는 제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후회를 즐겨야 한다? 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죠. 예.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들 이 공부에서 지식에 얽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그리고 감정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공부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후회를 즐기게 되면 후회에 무뎌져요. 감정은 무뎌지거든요. 그러면 후회라고 하는 감정은 무뎌져요. 무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정이 무뎌지면. 이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도박을 하러 가요. 그래서 도박을 해가지고 갔는데 돈을 잃었어요. 처음에 막 그러니까 내 실패했어 막 그러면서 짜증나고 후회도 되고, 내가 저걸 왜 했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지나다가 이게 저희 뭐야 한 번만 저 잭팟이 터지면 대박 치는데, 그래 한 번만 더 가지 뭐. 그래서 도박장을 한 번 더 가요. 그래놓고 갔다 와서는 또 후회해요. 진짜 이거 이랬으면 안 됐는데. 그랬다가 그래도 또 한 번 잭팟 터질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가요. 또 후회해요. 그런데 이 일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후회가 점점 무뎌져요. 그러면은 후회가 무뎌지면서 후회해서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가서 즐겼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돈을 잃는 과정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왜? 미래를 위한 희망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박 중독으로 가요. 말 그대로 가산탕진해요. 네. 그래서 후회는 즐기려고 하면 할수록 무뎌지고, 후회에 대해서, 왜냐면 후회를 즐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잃어버리고 또 후회하고 다음에 후회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또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람들 그 이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해오고, 또 그러한 것을 두뇌가 그 이 사고력이 발달이 안 되는 쪽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도박에 빠져서 도박 중독을 야기하는 말이에요. 엄청 위험한 발언이죠.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나는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이 이웃 중에 한 명이 그 사망을 해가지고 굉장히 젊어요. 근데 그 집 아이가 이제 자폐라서 저희 아이도 자폐고 그래서 알고 지냈던 집인데 이 남편이 이제 장례식도 갔다 왔는데 그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내가 굉장히 슬프고 사랑하고 지금도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자기 남편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한 경우를 제가 예전에 봤거든요. 사회 저희 뭐죠?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 이 여자분이 질문을 하는데 내 남편 아직도 사랑하고 그런데 뭐 어떡하냐 그랬더니 저희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상담을 하면서 뭐 그 사람은 증문즉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담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무슨 사랑이노? 네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 물론 한 사람이 죽고 나면 함께 하던 곳에서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은 그 사람 몫까지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사랑의 감정도 있거든요. 왜?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내가 내 자식을 돌봐주고 그리고 그 자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 또 남편을 사랑해야 함께 가면서 그 역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깊이 오랜 시간 동안 쌓여진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 낳아놓고서 어떡하겠어요? 방치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죽겠죠. 예. 그러면은 그 생존이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게 무슨 사랑이노? 뭐 이래가면서 얘기하는 이거는 이러한 발언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이 무시하면서 사람의 본능에 쌓여 있는 사람들의 본능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말이 옳다라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로부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들로부터 이제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득을 얻고 예, 자기들의 이득도 얻고 또 사람들이 그런 말 들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긍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 저게 무슨 사랑이야. 뭐 이래가면서 긍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하는 말 그대로 연예인이라고 보면 돼요. 연예인. 예. 그래서 정재승 박사도 저는 거기에서 나와서 있었던 모습은 학자가 아니라 연예인의 모습이었고 또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제가 뭐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법륜이라고 하는 승려. 예. 법륜이라고 하는 승려. 그분도 저는 연예인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실제로 사람들의 그런 스스로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힘은 없거든요.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보다도 헐 못한 그런 이 수준으로 따지면 못한 그런 수준이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후회를 즐겨야 한다?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후회를 즐기는 게 적용을 해서 두뇌 발달에 적용이 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이거죠. 시간이 얼추 됐으니까 제가 여기서 저희 3부를 마치고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